요즘 많은 사람에게 각광받고 있는 맞춤 가구 설치 현장.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거운 가구를 맨몸으로 들어 설치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은 육체 노동의 연속입니다. 너무 장이 무거우니까 평소 뭐 다른 기성장보다는 쉽지 않죠. 가구 설치만도 장장 5일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작업으로 설치하는 내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맞춤 소파의 제작도 힘들긴 마찬가지. 모든 과정이 거의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규격화돼 있는 기성품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맞춤권이 들어오면은 시간도 그만큼 오래 걸리고 그만큼 신경 쓸 일도 많지. 재단, 재봉, 설치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 맞춤 소파 제작. 요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문이 밀려 특히 더 바빠졌다는데 다양한 맞춤 가구를 만들어내는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맞춤 가구,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은 휴식뿐 아니라 업무와 학습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신의 생활에 맞춘 가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한 맞춤 가구 전문 제작 공장. 이곳에선 기성 제품처럼 같은 디자인과 크기로 가구가 똑같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가구가 디자인되고 생산된다고 합니다. 나 이번 집에서 꼭 아일랜드를 갖고 싶어. 근데 아일랜드를 놓고 나니까 식탁 자리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처럼 평소에는 2인 정도만 식사를 하면 될 때는 집어넣으면 마주 앉아서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 손님이 오시면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죠. 배수구가 있으면 여기 공간을 못 쓰기 때문에 보통은 죽는 공간이에요. 우리 집 싱크대들 생각하면. 근데 여기에 서랍의 안쪽을 이렇게 따놔가지고 보통 우리가 죽는 공간으로 못 쓰는데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온전히 서랍으로 지금 쓸 수가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돌은 뭐지? 얘 희한하게 생겼다. 다른 데는 없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얘는 화분이에요. 화분. 싹 채소 같은 것들을 여기서 바로 상추를 키우고요. 텃밭처럼. 그렇게 해서 바로 요리할 때 쓸 수도 있고 요즘은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집안에다 식물을 많이 갖다 놓는 그런 트렌드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고 요즘은 소비자들의 취향이 더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니즈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걸 우리가 따라가는 식으로 소비자들의 니즈가 훨씬 빨라요. 그 내용들을 모두 파악해가지고 가구 안에 포함시켜드리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항상 새로운 형태와 디자인의 가구를 생산해야 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디자인 회의입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지, 그지? 그다음에 아일랜드까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아일랜드 아래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돼. 실용적으로. 요즘 부엌의 트렌드. 옛날처럼 주방에서 요리를 벌려놓고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에 가전이 많이 늘어났고 외부 활동이나 외식이 많아져가지고 주방을 주방처럼 보이지 않는 게 항상 목표예요. 그 시각 공장에선 출하를 앞둔 제품이 한참 생산 중입니다. 잘려나온 합판에 작업자가 이렇게 숫자를 적는 이유는 같은 가구끼리 모아 정리해 놔야 헷갈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서입니다. 가구가 부피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부분 가져가서 현장에서 다시 세팅해서 조립을 해서 완공을 시키는 겁니다. 이번 작업은 합판 옆부분을 같은 색으로 마감해주는 레이저 도색 과정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필름을 붙여 마감하던 방식에 비해 모양도 깔끔하고 완성도가 높아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약간 본드층이 있어요. 본드가 있으니까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는 본드층이 형성하다 보니까 본드하고 엣지하고 합판하고 사이에 본드가 있어 접착제가 들어가서 굉장히 층이 생겨죠. 본드 층이 형성하는데 이거는 본드 층이 없으니까 그만큼 물건이 깔끔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맞춤 가구는 디자인별로 제작 방법이 굉장히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공장까지 와서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라는데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낫기도 어떻게 촉박할 때도 있고, 예, 그다음에 좀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도 있고, 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애로사항이 있죠. 디자인팀하고 소통도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계속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안 하면 이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재단이 마무리되면 이제 마지막 과정은 조립입니다. 지금 만드는 가구는 분리수거용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수납장인데요. 외부에 노출된 쓰레기통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 가구 안으로 넣어 깔끔하게 정리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완성된 가구 안에 쓰레기통을 넣어 작업자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 잘 되네. 좋아요. 쓰레기통 수납장이 완성됐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조립 작업. 맞춤 가구는 사이즈와 부품이 모두 달라 조립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포장도 좀 다른데요. 매번 크기와 모양이 달라지는 맞춤 가구의 특성상 규격화된 상자가 없어 직접 쿠션 역할을 해줄 두꺼운 종이를 일일이 붙여야 합니다. 가구 상차 작업. 대부분의 맞춤 가구들이 반제품 상태로 배송되어 현장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기성품보다 가구 개수가 많아 짐을 싣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권에 많이 나가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골고루 그 외에 보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가득 가구를 실은 트럭이 배송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완성된 맞춤 가구가 도착한 곳은 대전의 한 주택가. 가구를 실은 트럭이 집 가까이에 근접 주차를 할 수 없어 오늘은 불가피하게 크레인을 이용해 가구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올라가는 가구 무게만 280kg. 생각보다 가구가 무거워 옮기는 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오늘처럼 크레인을 사용하면 힘은 덜 들지만 크레인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이 있어 시간은 더 듭니다. 지금 2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 현장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1층으로 다 날라놓고 2층 올라갈 건 2층 올라가고 또 3층 올라갈 건 3층 올라가고, 예, 그렇게 좀 안에 있는 현장이 조금 힘들죠, 여기보다는. 일단 크레인을 사용해 가구를 모두 1층으로 옮긴 후 2층 짐은 다시 사람이 직접 들어서 날라야 할 것 같습니다. 크레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작업자들의 마음이 바쁩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한데. 가구를 옮기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거워서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이동 중에 가구가 파손되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반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구가 완성 상태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는 형태를 알 수 없어서 설치될 장소를 구분해 써놔야 다음 작업이 쉽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먼저 펼쳐서 그 자리에 꽂아놔요. 붙여놓으면 그 도면에 보고 써있는 거 보고 그 자리에 갖다 놉니다. 아, 가구에다 써있는 걸 보고요? 가구에 써있는 게 있고 안 써있는 게 있는데 이제 가구로 갖다 놨죠. 일단 도면을 붙일 때 얘는 여기다 그걸 대강을 알고 있으니까. 가구 설치는 현장 감독의 지휘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팀원들과 공유한 후 작업이 시작됩니다. 장마다 이제 특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일을 다 할 수 이제 또 이제 분담을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제가 하고 어떤 부분은 이쪽 친구한테 좀 부탁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분배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가구 시공 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평이기 때문에 레이저 수평기를 통해 정확하게 상태를 체크합니다. 수평이 안 맞으면 문들이 이제 안 맞고 이제 문들이 이제 서로 교차하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고객님들이 쓰시면서 이제 교차가 발생해서 스크래치도 나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첩도 고장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을 제대로 맞춰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수평이 맞춰지면
비로소 가구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의 크기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평을 확인하면서 장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맞춤 가구 시공 현장은 항상 이렇게 변수가 많아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팀장이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10mm는 잘라요. 작업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 안 맞고 안 맞아서 장이 좀 튀어나와요. 도어를 달았을 때 여기보다 튀어나가니까 여기 뒤쪽을 좀 잘라서 벽에 맞추려고 다시 뜯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절단 작업이 진행됩니다. 맞춤 가구를 주문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집에 정확하게 맞는 장을 설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1mm의 오차도 없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장에서 제작할 때부터 조정을 염두에 두고 크기를 여유 있게 제작해 나온다고 하네요. 딱 이 도어 사이즈인데 이제 아까는 자르기 전에는 이게 한 10mm 정도 튀어나왔었는데 지금은 지금 딱 맞죠. 자, 이번엔 3층 복도장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 복도에 대형 장을 설치하는 것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가구의 크기가 커지니 운반도 힘들고 자연히 설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벽이 기울어져 있어 가구도 같이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맞춤 가구는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시공이 더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시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방금 벽을 다시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힘들게 올렸던 가구를 전부 다시 내리고 수평부터 다시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좀 돌렸죠. 얘를 이제 대고 나면 수평이 이제 정확히 맞았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기울어진 높이에 맞춰 가구 바닥에 받침을 끼워 넣어 수평을 맞춥니다. 이제 수평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내렸던 가구를 다시 제자리에 올리고 조립 작업을 재개합니다. 벽면의 깊이 자체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시공도 사실 너무 장이 무거우니까 시공도 뭐 다른 기성장보다는 쉽지 않죠. 가벼워도 20kg, 무거우면 40에서 50kg을 훌쩍 넘는 가구를 종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이 쉽진 않지만 오늘도 무사히 설치가 마무리됐네요. 2m 50cm가 훌쩍 넘는 대형 복도장이 멋지게 완성됐습니다. 4일 후 다시 대전의 가구 설치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있는 이 나무 상자는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택배가 뚝 떨어져요, 저쪽으로. 그래서 애출 갔다 와서 여기서 짐을 딱 꺼내면 되죠. 아하, 부재 시 택배 보관이 용이하게 신발장 한편에 택배 보관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벽이 기울어져 작업자들이 수평을 맞추느라 고생했던 대형 복도장입니다. 여기 장도 이게 벽 느낌으로, 이제 월의 느낌으로 가면서요. 여기에는 이제 청소기 청소할 수 있게끔 저기 고목에 뚫려 있잖아요. 그 청소기 이렇게 본체가 들어가고요. 이 아래 공간으로 청소기가 이제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죠. 요즘 가구 트렌드는 지저분한 것들을 모두 가구 안으로 감추는 것이라네요. 원래 여기가 창문이 있었어요. 근데 창문을 살리면 너무 수납이 작아져서 제가 복도화장으로 장을 짜면서 창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막혀 있는데요? 네, 이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이 열려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고요. 이게 빛이 들어오면 옷이 상하거든요. 옷이 탈색돼요, 오래되면.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면서도, 네, 그래서 환풍도 할 수 있고, 이제 수납도 할 수 있게끔. 가구로 공간의 단점을 커버해
편리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행복하게 이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즐거워요.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된 거 봤을 때는 마음 너무 불편해요. 아,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불편하겠다 생각이 들 때는 사실 집에 잠도 잘 안 와요. 즐겁지가 않고. 근데 잘 나갔을 때는 그 잘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